네, 99회 전산세무 2급 실무시험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 이름은 물레전자이고요. 제조 및 도소매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자, 여기 부동산 임대업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번 시험 문제의 부가세 부속서류 문제에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가 나올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은 나중에 부가세 부속서류 문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의 회계기간은 이번 연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1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연표 입력 문제이고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3월 28일 날에 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 500만원과 현금 배당의 10%인 50만원만큼의 이익준비금 설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 배당을 주던 아니면 준비금을 적립을 하던 아무튼 이익잉여금에서 그 돈을 빼야만, 그쵸? 배당을 주고 저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익잉여금에서 돈을 빼야 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차변에 항상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자본이 먼저 감소가 돼야 돼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적립한 내용인 이익준비금은 당연히 뭡니까? 대변에 자본의 증가로서 50만원만큼을 적립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미지급 배당금은 현재 현금 배당을 주기로 결정한 거니까, 그렇죠? 결정했기 때문에 현금을 아직 드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의 증가로서 미지급 배당금을 대변에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3월 28일 날로 분개해 볼게요. 자, 일반연표에 3월 28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변은 2월 이익잉여금에서 빼야 되겠죠. 우리 전산에서는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50만원 빼고 대변에 적립하는 부분은 이익준비금, 그쵸?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에 항상 10%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쵸? 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상은 아니고요. 최소의 이제 적립해야 되는 금액이 50만원이죠. 최소의 금액입니다. 그쵸?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 부채를 증가시키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쉬운 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5월 25일 날 미지급금으로 계상된 창고 임차료 220만원을 임대인인 제일과 합의하여 임차 보증금과 상계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무슨 얘기죠? 우리 회사가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었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월세를 못 내고 미루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다? 집주인한테 보증금에서 퉁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쵸? 아무튼 퉁치더라도 미지급금으로 계상된 임차료를 갚았기 때문에 차변의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부채는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얘를 어디에서? 임차 보증금이라고 하는 자산을 감소시키면서 여기서 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참고로 임차 보증금도 이것도 이제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반드시 집주인으로 달아주셔야 됩니다. 알고 있죠? 자, 그래서 5월 25일 날로 분개를 하겠습니다. 자,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자, 빠르게 분개할게요. 차변의 미지급금은 사라진다. 거래처는 누구? 집주인 제1 적으시면 되고요. 얼마? 220만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에 이 아이를 임차 보증금에서 빼란 얘기예요. 그쵸? 자, 거래처 누구? 제1을 반드시 달아주셔야 됩니다. 보증금에도 거래처 단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이제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5일 날에 거래처인 신하의 파산으로 외상수금 3,400의 회수가 불가능이 확정되었답니다. 장부를 조회하여 처리하시오. 자, 이때 장부를 조회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대손 충당금을 찾으라는 얘기죠. 왜요? 자, 우리가 대손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게 되면은 첫 번째 퍼스트 어디에서 대손 충당금으로 먼저 상기를 해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을 먼저 없애버리면서 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충당금이 없다, 그러면은 그때는 대손 상각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차변은 퍼스트 대손 충당금 먼저 메꾸고, 그다음 세컨드 대손 상각비라고 하는 비용을 처리하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충당금이 문제 나와 있다면은 걔를 쓰면 되는데 문제 없잖아요. 그쵸? 없는데 어떻게 900이 나왔느냐? 당연히 합계장학시간표를 가야 되겠죠. 그래서 합계장학시간표 6월 15일자로 조회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자 가시면은 자, 여기에 외상물주금 밑에 대손충당금이 900만 원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 확인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900을 체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6월 15일자 분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변에 뭐가 사라진다?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자, 거래처 누구입니까? 네, 신화가 되겠죠. 대변에 얼마? 3,400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차변은 어떻게 하죠? 퍼스트 대손충당은 먼저 메꾸어라는 얘기죠. 몇 번? 109번. 자, 얼마입니까? 방금 확인했던 금액이 900이었죠. 어디에서 확인했다고요? 합계장학시간표. 그럼 나머지는 뭐다? 당연히 더 이상 메꾸어 놓아야 하는 충당금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대손상각비를 쓰시면 돼요. 자, 매출 채권이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인 대손상각비를 쓰시면 되고요. 혹시나 뭐 단기 대여금이나 미수금 같으면은요, 그때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쓰셔야 되는데 외상 매출금은 매출 채권이니까 위에 거 대손상각비를 쓰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1월 11일이죠. 네, 빼빼로 데이인가? 네. 자, 아무튼 태양산업으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제조부서의 소모품으로 모두 사용을 했습니다. 해당 상품의 구매가는 90만원, 판매가는 120이죠. 구매가란 얘기는 무슨 말이죠? 네, 원가다 그 얘기예요. 원가, 판매가는 팔리는 가격이니까 당연히 이익이 보태어진 시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내가 판매한 게 아니고 모두 소모품으로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소모품을 소모품 B로 할 거냐, 소모품으로 할 거냐? 비용 처리라고 있으니까 소모품 B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첫 번째 소모품 B라고 하는 비용을 발생시키면 됩니다. 몇 번대? 제조부, 공장에 쓰는 거니까 500번대. 그쵸? 자, 금액은요. 내가 사용하는 거는 내가 내한테 이익을 얹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원가 90만원 쓰시면 되고 대변에 상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하는 거니까 90만원을 대변에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원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고 있으니까 8번 타개정 대책은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11월 11일 날 차변에 뭐다? 네, 소모품비라고 하는 비용을 500번대로 맞춰 주시면 되고요. 자, 얼마? 내가 쓰는 거니까 원가로 따져야 되겠죠? 90만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 얹어서 판매하는 게 아니면 전부 다 원가예요. 그리고 대변에 뭐다? 네, 상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하는 겁니다. 자, 제품인지 상품인지 잘 봐야 되겠죠. 이거는 상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상품 없애버리는 거예요. 적용란에 몇 번? 8번 타개정 대책까지 완벽하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11월 30일에 당사는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의 주식 1000주를 1주당 8,000원에 발행했고요. 자, 주식을 발행했다. 그러면 무조건 대변에 뭘로 분개하죠? 자본금 알고 있죠? 그리고 신주 발행비 35,000원만큼을 제외한 대금을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을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에 자본금이죠. 얘가 먼저 분개가 돼야 되겠죠? 얼마? 자, 자본금의 공식 뭐였습니까? 발행한 주식수 곱하기 1주당 액면가액이죠. 500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변에 이거를 8,000원에 발행했으니까 자, 5가 아니죠? 자, 1000주를 8,000원 발행했으니까 당연히 어때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네, 800만원만큼 들어야 되겠죠. 근데 800이 들어온 게 아니고 800 들어오면서 주식 발행비 35,000원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5,000원 빼고 얼마? 796만 5천원만큼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항상 쌤 얘기하죠. 신주,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신주 발행비라고 하죠. 얘는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 발행가액. 그러니까 내가 받는 그 돈에서 빼면 되는 거예요. 빼고 나머지를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계상해라 그 얘기입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자 11월 30일 날 자 먼저 대변에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자본금이라고 하는 자본이 증가한다. 자 얼마가 증가한다? 네 500이 증가한다. 그리고 차변에 뭐 들어온다? 보통예금. 그러니까 원래는 800 들어왔기 때문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300이 될 뻔했죠. 그런데 주식 발행비 35,000원 빼니까 796만 5천원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296만 5천원이 자본거래 이익인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세무이급 시험 문제는 일반 전표가 그다지 어려운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풀어낼 거라고 믿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매매전표 입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2번 매매전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30일 당사는 신규 취득한 기계장치의 설치비를 경건의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아래의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습니다. 자, 현금 영수증에 줄 거 주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돈을 썼다는 얘기는 매입을 한 거죠. 그럼 매입의 현금 영수증이죠. 근데 이 품목은 어떤 품목입니까? 부가치세가 붙어 있는 과세 품목이죠. 그래서 매입의 현금 과세로 유형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입전표 띄우시고 7월 30일 날에 매입의 현금 과세로 가겠습니다. 몇 번이죠? 61번이죠. 자, 품목은 누구입니까? 기계장치의 설치비죠. 그쵸? 그럼 여기다가 그냥 설치비라고 할게요. 자, 공가액은 얼마입니까? 우리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세 포함한 금액을 적으시면은 잘라지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금액이 33만 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33만 원 적으시면은 30에 3만 원 잘라줍니다. 자,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거래처 같은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 보니까 여기에 경건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경건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분계는 혼합으로 가셔야 되겠죠. 왜요? 일단 차변에 기계를 취득할 때 설치비를 주었으니까 취득 시의 비용은 원가에 포함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은 뭐다? 기계장치는 당연히 맞는 거죠. 근데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이체했기 때문에 대변에는 보통예금으로 분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0일 날 원재료를 수입하고 수입도 여러분들 따지고 보면 뭐죠? 매입이에요. 그쵸? 그래서 매입으로 바라보시면 되고요. 자, 인천세관의 체크. 수입 전자세관계안서 밑줄 짝. 자, 공급가 200 부가세 20만원만큼을 발급받았으며 부가세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원재료에 대한 회계 처리는 생략한다. 자, 우리 수입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거. 첫 번째 뭐죠? 거래처는 누구이다? 거래처는 항상 그렇죠. 세관으로 표시하죠. 두 번째, 부가가치세 분계만 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분계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8월 10일로 갈게요. 자, 유형 선택은 매입하고 수입세관계안서니까 수입 55번 체크하시면 되고, 품목은 누구이다? 원재료 수입을 했습니까? 자, 수량단가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공급가 얼마? 200에 20을 일단 적어요. 거래처는 누구이다? 세관이다. 그래서 인천 세관을 적어야 되겠죠. 왜? 세관이 나한테 세관계안서를 발행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전자에다가 체크하시고요. 분계는 어떻게 할까요? 전에 현금으로 부가세를 주었으니까 저는 현금 1번 누르시면 되겠죠. 그럼 대변에 현금 나가고 차변에 부가세 대금금 매입세액이 분계되어 있는 것까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가세 분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9월 10일 날 당사의 영업보고서에 필요한 실무용 서적. 서적. 자, 서적 나오는 순간에는 뭐죠? 면세인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모든 책방에서 구입을 하고 다음에 전자 계산서예요, 세운계안서예요?
세금이 아니죠. 계산서이죠. 이런 경우는 면세가 되겠습니다. 발급받았으며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이체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구입을 했으니까 공급자인 책방이 우리의 사회 거래처가 되는 거죠. 그쵸? 자, 9월 10일 날 유형 선택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유형 선택은 책을 매입했고 그 다음에 계산서 받아왔으니까 면세 53번 되겠죠. 자, 품목은 그냥 계산서 밑에 보니까 영업 실무서라고 적혀 있죠. 품목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말만 되게끔 적으시면 되고요. 자, 수량이 나와 있네요. 네, 2개, 단가는 11만원. 그러면 금액은 22만원 되겠습니다. 그쵸? 당연히 면세니까 부가가치세는 없는 거고요. 자, 거래처는 누구였습니까? 책방이 되겠죠. 자, 전자세금계산서가 맞나요? 맞죠? 1번 체크하시면 되고, 분계는요? 혼합으로 가야 되겠죠. 왜요? 보통예금으로 이체했으니까. 그쵸? 그럼 차변에 일단 우리가 구입한 게 원재료는 아니죠. 책을 구입했으니까 도서 인쇄비로 분계를 해야 되겠죠. 자, 이거 누가 보는 겁니까? 영업부서에서 필요하니까 800번대로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주었으니까 보통예금이 나갑니다. 22만원. 네, 됐습니다. 자, 다음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3일이죠. 구매 확인서가 나왔네요. 자, 구매 확인서하고 내국 시용장이 나오면은 이건 항상 뭐죠? 영세죠. 자, 아무튼 얘를 통해서 내영 상사의 제품 3,500을 공급했고 팔았다는 얘기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습니다. 자, 9월 13일로 가시면 되고요. 먼저 매출의 영세죠. 구매 확인서에다가 영세율 세금계산서까지 나왔으니까 그래서 12번 누르시면 되고 품목은 제품을 팔았습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네, 3,500이죠. 당연히 영세니까 부가세는 없는 거고요. 거래처 누구? 내영 상사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 체크하죠. 1번.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해야 되는데 영세율 구분은 F2 누르고 자, 몇 번? 네, 3번.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제와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개할 건데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그쵸? 그러면 몇 번? 2번. 전액 외상 누르시면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분개가 잘 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5번 문제입니다. 9월 20일 날 제조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물 트럭의 타이어를 구입하고 그쵸? 대금은 법인카드로 결제가 되었습니다. 자, 구입하고 카드니까요. 카드 뭐죠? 네, 과세가 되겠죠. 부가세가 있으니까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9월 20일 날에 매입에 뭐다? 네, 카드 과세로 가시면 되겠죠. 몇 번입니까? 57번이죠. 자, 품목은 누구입니까? 타이어 조금 되겠죠? 타이어. 맞나요? 자, 금액은 15만원에 부가세가 15,000원이니까 합쳐가지고 16만 5천 원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엔터 치면은 이렇게 부가세를 잘라줍니다. 알고 있죠?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네, 여기 보니까 거래처 안 나와 있죠? 그러면 전표에 보니까 어디 있죠? 가맹점, 삼진타이어. 자, 여기가 바로 거래처입니다. 그래서 삼진타이어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신용카드에 F2 누르고 무슨 카드이죠? 시민카드 엔터. 분계는 어떻게 한다? 카드 결제했으니까 4번 카드를 누를 수도 괜찮고 그쵸? 뭐 혼합으로 가서 하셔도 됩니다. 그쵸? 상관없어요. 자, 그럼 차별은 뭐죠? 타이어 구입하고 교체했으니까 당연히 차량 유지비로 가야 되겠죠. 누가? 공장에서 사용했으니까 500번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는 외상이니까 대변에 미지급금 되는 거고요. 거래처는 시민카드로 되어 있는지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16만 5천원 맞는 거죠? 네, 이렇게 끝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메인 매천표 입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이제 결사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가세와 소득세 연말정산은
세무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제 4번 결산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 문제는 먼저 수동과 자동을 구분하셔야 되겠죠. 수동 분계는 일반 점표에서 당연히 분계 직접 하셔야 되고요. 자동 분계는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 금액을 입력한 후에 점수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결산을 제외한 나머지가 수동 결산이죠. 그래서 자동 결산은 기말 재고, 대손, 감가, 퇴직금, 법인세 5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동과 자동을 체크하겠습니다. 1번 뭐죠? 네, 수동이죠. 자, 2번 수동입니다. 자, 3번 수동이고요. 4번 수동입니다. 그 다음 5번은 이제 기말 재고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인데 여기에는 수동도 하나 섞여 있으니까 자, 이 5번 문제를 별표 하나 합시다. 자, 5번이 좀 어려운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일단 수동 결산인 1, 2, 3, 4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자동 결산을 잠시 후에 마지막으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단기 중에 취득하여 기말 현재 보유 중인 단기 매매 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말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로 합니다. 먼저 우리 회사가 세무의 주식을 5,000장만큼을 취득원가 얼마 2,000원에 취득을 했죠. 근데 기말에 현재 계속 가지고 있는데 공정 가치가 2,500이 되었죠. 그럼 얼마가 500원만큼이 주가가 상승했으니까 당연히 평가 이익이 나오겠죠. 근데 이걸 몇 장 가지고 있다? 5,000장 가지고 있으니까 5,000장에다가 오른 만큼만 곱하면은 평가 이익이 250만 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발생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먼저 분개하신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익이 난 만큼 차변에 뭐다?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한 자산을 그만큼 증가시키면 되겠죠. 쉬운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점표 띄우시고 12월 말날로 가셔가지고요. 네,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죠. 자, 얼마입니까? 25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을 그만큼 자산을 증가시키면 되겠다. 25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돼요. 다음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수익과 비용의 이연에 관한 문제이죠. 자, 잠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부터 보시면 사무실에 화재보험이 있는데 계약기간이 이번 연도 8월 1일이죠. 자, 8월 1일 날에 계약을 했어요. 언제까지? 다음 연도 7월 말까지. 그쵸? 그럼 딱 1년치죠? 12개월. 근데 1년치의 보험료 150을 전액 어떻게 했다? 지급을 했는데 이를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했답니다. 여러분, 비용도 아니고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개했다는 얘기죠? 얘를 자산으로 분개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내용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대변에 현금을 150만 원 주었다면 걔를 전부 다 선급 비용으로 분개했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이 내용에 대한 분개를 알고 싶으시면은 8월 1일 날 일반 점표로 가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일반 점표 8월 1일 날로 가보시면은 이렇게 대변에 현금 나가고 차변에 선급 비용으로 분개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아무튼 우리 회사는 이렇게 분개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차변에 선급 비용, 대변에 현금 150. 하지만 이렇게 선급 비용 자산으로 처리하던 예를 들어서 보험료, 비용으로 처리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무조건 뭐다? 단기에 발생한 보험료가 얼마인지 걔만 정확히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할 계산 하셔야 되겠죠. 자, 전체 얼마? 150만 원. 자, 이 아이를 곱하기 어떻게 합니까? 8월 1일부터 이번 연도가 끝난 날은 12월 말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발생 주의에 의해서 이번 연도에 발생한 만큼만 비용으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를 12개월로 나누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한번 살펴볼까요? 8, 9, 10, 11, 12, 5개월이죠. 그러면
150만 원 곱하기 12분의 5 하면은 얼마 나온다? 62만 5천 원 나옵니다. 그쵸? 그럼 62만 5천 원만큼을 당연히 뭐다?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쵸? 근데 우리 회사는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을 안 잡았잖아요. 그쵸? 우리 회사 경리는 성급 비용 잡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12월 말날에 이제 정리하셔야죠. 야, 무슨 얘기냐? 우리 회사의 보험료는 62만 5천 원이다. 비용 잡아야 되는데 너 왜 비용 안 잡았니? 그러면서 차변에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을 발생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만큼은 이번 연도께 확실하니까 다음 연도 거를 미리 준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야, 62만 5천 원만큼은 선급 비용이 아니다 하면서 대변의 비용을 취소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비용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선급 비용이라고 하는 자산을 그렇죠. 취소한다. 즉 감소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의 선급 비용이 62만 5천 원 되겠습니다. 결국 얘가 답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12월 말일자로 그대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변에 뭐다? 보험료. 사무실 거니까요. 몇 번대? 800번대. 얼마죠? 62만 5천 원 분개하시면 되고, 얘를 대변에 뭐다? 넌 더 이상 선급비용이 아니니까 선급비용에서 빼버리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이 분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문제가요, 선급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이렇게 안 나오고, 그쵸?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했다. 자, 이렇게 나오면은 정답은 뭘까요? 얘가 아니겠죠. 당연히 이런 경우가 정답이 되겠죠. 자, 비용 처리했다는 얘기는 8월 1일 날에 대변에 현금 150 주면서 보험료 비용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계산하는 건 어차피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계산해 보니까 단계 보험료가 62만 5천 원이죠. 그럼 우리 경리가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으로 분개했다면 그때는 12월 말날에 어떤 적립분개가 일어날까요? 그렇죠. 이번 연도의 보험료는 이렇게 하던 저렇게 하던 어차피 62만 5천 원이잖아요. 그럼 62만 5천 원만큼만 발생주의에 의해서 비용으로 잡아야 되는데 너 왜 150 잡았니? 너무 많다. 그래서 62만 5천 원만 남기고 나머지를 빼란 얘기죠. 그래서 대변에 나머지 얼마? 87만 5천 원의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을 취소시키면 되는 거예요. 취소한다. 무슨 말입니까? 소멸시킨다. 즉 뺀다는 얘기예요. 그럼 빼버리고 이 아이만큼을 뭐다? 이 아이만큼은 내년 걸 미리 돈 준 거니까 선급 비용으로 잡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 처리하는 경우하고 비용 처리하는 경우를 모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얘가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는지 보험료로 처리했는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둘 다 공부를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전산회계 1급부터 계속 이 문제 나오게 되면은 두 개를 여러분께 같이 보여드리는 거죠. 그쵸? 자, 다음은 이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단기 중 현금 시제가 부족하여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를 했답니다. 여러분, 단기 중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과거에 이미 우리가 분개를 마친 거죠. 그럼 그냥 뭐 쉽게 과거 완료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과거에 이미 분개 놓았다는 얘기죠. 갑자기 영어가 돼버리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분개했는데, 자, 그 22만 5천 원만큼을 결산일에 확인해 보니까 내용은 다음과 같이 판명이 되었답니다. 기중에 인식된 현금 부족은 적절하게 회계 처리가 되었다라고 가정하고 관련 회계 처리 날짜는 결산일로 하셔가지고 하나의 전표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기 중에 어떻게 분개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간단하게 분개해 볼까요? 네, 그 당시에 현금의 시제가 부족했다는 얘기는 쌤이 얘기했죠. 현금의 시제는 금고라고 했죠. 금고. 그럼 금고가 부족하면 항상 뭐다? 대변에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빠져나갔다. 감소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기중에 우리가 대변에 현금 22만 5천 원 분개를 하고 나서 차변에 이 아이를 뭘로? 현금 과부족으로 분개했다 그 얘기예요. 왜? 모르니까. 그쵸? 도대체 이게 왜 모자라지? 그래서 이렇게 분개했는데 드디어 결산 때 밝혀졌다는 얘기죠. 첫째 뭐? 영업부 거래처 과장님의 결혼 축의금으로 주었답니다. 이건 뭐예요? 접대비죠. 그쵸? 거래처에다가 내가 축의금을 왜 줍니까? 잘 보이려고. 그쵸? 접대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판매부서에서 배송비, 그쵸? 퀵 서비스 이용하고 누락한 게 있답니다.
그럼 이거는 뭐죠? 당연히 운반비를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얘들로 밝혀졌으니까 얘들을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뭐다? 예, 비용의 발생, 접대비, 운반비 해가지고 얘 둘을 먼저 분개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비용은 차변이니까 차변을 먼저 분개하시는 것이 좀 더 빠르게 분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만원, 25,000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는데 어라? 225,000원만큼을 다 원인을 밝혀냈네요. 그쵸? 그럼 남는 게 없다. 그쵸? 그럼 남는 게 없으니까 이만큼을 전부 다 대변에 취소시키면 되는 거죠. 제거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분개는 우리가 그 전산에게 2급 때부터 계속 해온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뭐다? 접대비하고 몇 번대? 800번대. 그쵸? 이게 영업부하고 판매부서가 쓴 거니까 전부 다 판매비와 관리비죠. 그래서 차변에 20만원 접대비하고 그 다음에 누구? 운반비하고 두 개를 먼저 분개할게요. 800번대. 그쵸? 자, 얼마? 25,000원 먼저 분개할게요. 그리고 이 아이를 대변에 뭐다? 현금 과부적에서 전부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현금까지만 치면 안 나오니까 현금 과까지 치세요. 그래야만 현금 과부적이 나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3번도 끝났고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행에서 차입한 장기차입금 맞죠? 1억 원이 다음 연도 9월 말일 날에 상환기간이 도래한답니다. 그럼 이제 갚아야 할 날짜가 1년도 채 안 남았죠? 그럼 차변에 뭐다? 장기차입금 먼저 부채를 감소시켜버리고 1억만 바꾸자. 물로 유동성, 장기부채 둘 다 거래처 단다는 건 알고 있죠? 자, 이런 거는 쉬운 거니까 바로 그냥 분개하겠습니다. 자, 차변에 장기차입금 사라진다. 거래처는 당연히 달아야 됩니다. 누굽니까? 네, 서울은행이죠. 자, 얼마예요? 네, 1억이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로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은행을 적으시면 되겠죠. 자, 대변에 1억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동결산은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 2, 3, 4 수동결산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일반전표는 닫으시면 되는데 닫지 마시고요.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5분 문제에서 알게 되니까요. 자, 5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5분 문제는 간모 손실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가 기말 재고액에 관한 문제는 맞긴 맞아요. 맞는데 간모 손실이 추가되어서 나오는 문제이죠. 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결산 현재 재고 자산을 실사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 관련하여 결산에 반영하랍니다. 각 기말 재고 자산의 시가와 취득원가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니까 취득원가하고 시가는 변함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뭐다 평가 손실은 걱정하지 마시고 자, 간모 손실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장부상의 기말 재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사한 재고가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장부에 적혀 있는 거죠. 근데 창고에 가보니까 이만큼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원재료하고 제품은 일단 수량이 같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상품은 장부에 950개 있어야 되는데 880개가 있으니까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쵸? 자, 이게 몇 개가 나는 거죠? 네, 70개가 차이가 난다 그 얘기예요. 그쵸? 그럼 이 70개가 간모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70개는 다시 정상적 간모와 비정상적 간모로 나누는 거 알고 있죠? 그쵸? 그래서 얘까지 몇 개인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상적 간모가 몇 개예요? 지금 문제 단서를 보니까 정상적 간모가 몇 개이다는 말은 안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비고란에 비정상적 간모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말은 70개 모두가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 간모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70개 대해서 나중에 분개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말 재고액을 입력하는 것은 자동이지만 비정상 간모에 대한 회계 처리는 우리가 이제 수동으로 분개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쌤이 이론 시간 때 그 얘기를 여러분께 한 적이 있었죠. 자, 간모 손실은 정상 간모와 비정상 간모로 나누어지고 얘들은 원가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그리고 정상 간모는 재고자산이 감소한 만큼을 전부 매출원가에 넣으라고 했지만 비정상 간모는 감소한 만큼을 전부 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모 손실이 바로 영업의 비용이죠. 근데 이거는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전산에 입력할 때는요, 이 내용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쉽습니다. 어떻게? 첫 번째, 일단 정상 간모이든 비정상 간모이든 정상이 아니고 미안합니다. 전산에 입력할 때는 무조건 실제 창고에 남아있는 금액을 무조건 기말 재고액으로 입력을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비정상 간모만 일반 연표에다가 추가로 12월 말일자로 분개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이 순서대로만 입력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실제 금액부터 입력할게요. 어디에다가 이거는 당연히 자동 결산 가야 되겠죠. 결산 자료 입력 클릭. 자, 엔터 누르고 우리가 그냥 하던 대로 1월에서 12월까지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기말 누구였죠? 자, 먼저 볼까요? 네, 기말 원재료, 기말 제품, 기말 상품의 금액을 넣으시면 돼요. 근데 어떤 금액? 그렇죠. 실제 금액을 넣으라고 했으니까 실산 이 재고에다가 단가를 곱하셔가지고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원재료는 1,000원에다가 700개 곱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여기 뒤에다 적을게요. 얼마? 네, 70만원 입력하시면 되고요. 제품은 2,500원에 550개니까 곱하니까 얼마? 그렇죠. 137만 5천원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품 조심해야 돼요. 장부상의 금액을 적는 게 아니고 실제 금액을 적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 남아있는 수량인 880개에다가 1,500을 곱해가지고 얼마? 그렇죠. 132만원만큼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어디에? 자동결산에. 그렇죠. 그래서 자, 기말 상품부터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적어볼까요? 자, 이거 방금 132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기말 원재료는 방금 얼마였습니까? 네, 70만원이었죠. 그리고 기말 제품 재고액. 그쵸? 자, 얘는 얼마였습니까? 137만 5천원을 적으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동 결산에는 무조건 실제 금액을 적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얘는 다 했으니까 전표 추가 누르면 되는데 이거 잠시 후에 누르시고요. 자, 일단 요거 그대로 띄워놓고 자, 일반 연표에 가서 이제 뭐 한다? 여기에다가 간모 손실 분개를 하겠습니다. 뭐 순서는 관계없어요. 자, 그러면 간모 손실을 구해야 되는데 간모 손실은 몇 개였습니까? 70개였죠. 그럼 이 70개를 누구? 간모한 상품의 단가에다가 곱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1,500개 곱하기 70개 하니까 몇 개가 나옵니까? 몇 개가 아니죠. 자, 얼마가 나옵니까? 네, 10만 5천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0만 5천원만큼을 일반 연표에다가 12월 말일자로 추가적으로 분개를 하나 더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요? 방금 쌤이 전산 입력하는 순서가 이렇다고 했잖아요. 그쵸? 이거는 전산 프로그램 만드는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감소한 만큼을 전산에다가 이제 일반 연표에다가 분개할 겁니다. 차변에 뭐죠? 네,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죠. 그래서 비용의 발생 감모 손실 10만 5천원만큼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고요. 자, 이 금액을 다시 대변 어떻게 한다? 상품이 감소했으니까 상품이라고 하는 자산을 감소시키는 분개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때 이렇게 분개를 끝내면 안 되고요. 반드시 적요란에 몇 번? 8번 타개장 대책으로 분개를 하셔야 됩니다. 상품은 팔아야 되는데 팔지 않고, 그쵸? 감모 손실이라고 하는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8번 타개장 대책을 반드시 입력을 한다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수동 결산은 다 끝났죠. 자, 얘를 이제 ESC 누르고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이제 자동 결산 요 위에 전표 추가, 예, 이거 누르시고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반드시 추가하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시면은 현시간부로 5번 내용도 끝이 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결산 문제도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복습해 주시고요.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99회 세무 2급 실무시험 문제, 부가세하고 소득세, 연말정산, 세무회계 파트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